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사회 문화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옥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네. 네, 폐 손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 레킷 벤킨저의 이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기도 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것이 2011년에 한 대형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좀 조사를 해달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해 2011년 8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심이 된다라고 중간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해서 일이 질질 끌다가 2011년 11월에 가서야 이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들을 수거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떨어졌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거의 5년의 시간이 지난 2016년 올해 들어서야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 사과를 하고 이제 와서 뭐 배상을 한다, 뭐 검찰에 출석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와서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하도 소식이 없어서 너무 예. 조용하길래 이미 해결이 된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게요. 벌써 5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될 상황이 없었고 네. 지금 계속 버젓이 이런 부분들이 뭐 판매도 계속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옥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죠. 큰 비난을 받을 만한데요. 일단 이 옥시가 아니고 예. 그 레킷 벤키저 코리아입니다. 네. 근데 이 레킷 벤키저 이 회사에서 예. 만든 제품이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 건데, 네네.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이 예. 2001년부터 450만 개가 넘게 팔려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흡입을 했는지 지금 이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회사 이름이 한국 옥시 레킷 벤키저였었는데 네. 나중에 레킷 벤키저 코리아라고 회사를 싹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뭔가 이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터넷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게시글들을 삭제해서 은폐하거나 내지는 그 내용들을 회사 차원에서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실험 결과도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실험하는 실험자들을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의혹을 또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영국에 있는 이 회사, 영국에 본사가 있는데 네. 레킷 벤키저 본사로 찾아갔는데 피해자들을 또 안 만나주고 이렇게 좀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레킷 벤키저 영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뭐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위 안에 들 정도로 뭐 평판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네,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레킷 벤키저가 영국에서 매출이 1년에 한 14조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큰 회사고, 200여 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직원 수가 3만 6천 명이 네. 되는 회사고, 2015년 세계 경제 포럼 선정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서 7위에 올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위권 안에 올랐던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서구권에서 유명한 회사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네. 행동을 지금 벌이는 것인가. 만약에 서구에서 이런 식의 사건이 터졌다면 그때도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질 사건을 끌면서 대처를 했을까.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한국 소비자를,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회사 이름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매체들이 자꾸 이 회사를 옥시라고 보도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옥시라고 보도하면 이 회사 이름은 레킷 벤키저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 회사 입장에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회사 이름 레킷 벤키저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계속 아. 레킷 뱅키죠, 레킷 뱅키. 그래서 뭐 서양의 뭐 알라스카에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가 오염을 시키면 그 회사 이름을 딱 따가지고 무슨 회사 오염 사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서 그 회사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네. 배산도 열심히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죠. 레킷 뱅키저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으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레킷 뱅키저에 이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알려야 네. 영국에 있는 본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텐데 왜 한국의 매체들이 자꾸 이걸 옥시 이러고 있는지 이거는 영국에 있는 레킷 뱅키저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좀 레킷 뱅키저라고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그 제품 이름이 옥시잖아요. 모든 매체가 다 옥시라고 지금 예, 보도를 예.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름을 뭐 이렇게 바꿔서 레킷 뱅키저 코리아 아무튼 레킷 뱅키저라는 회사가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 있는 국내 소비자들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무시하는 처사 예. 많이 있어 왔잖아요. 예. 뭐 어떤 사례들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외국 회사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일까? 네. 그 최근에 서구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독일의 유명 차 브랜드가 연비 이런 거 속였다고 해서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난리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거액의 그 배상금을 소비자들한테 네. 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는 네. 뭐 전혀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문제들 네. 그리고 외국의 명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때 보면 별로 뭐 사회의 어떤 기여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예. 외국보다 한국에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을 훨씬 비싸게 받는 거 네. 아니냐. 그래서 뭔가 외국 회사들이 한국을 시쳇말로 이제 인터넷에서 예.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 그런 식으로 외국 회사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회사의 기업의 속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네. 갖게 마련인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보통 인륜 도덕이라든가 어떤 인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외시하려는 속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접촉을 할 때는 이 인간과 이 인간이 모두 인간의 어떤 덕성이라든가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이런 인지상정을 갖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갖게 마련이지만 기업은 가공의 인격인데 그러니까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인격이지만 예. 법적으로 가공으로 형성된 가짜 인격인데 네. 이거는 어떠한 인간도 이 인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가공의 실체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공의 실체한테는 인륜 도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기업은 굉장히 어떤 그 인륜 도덕을 넘어선 행태를 해서라도 무조건 이 정부 재무제표상의 이익만 높이려는 이러한 성향을 갖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 가공의 인격인 기업으로 하여금 인륜 도덕을 갖게 하는 행위 네. 그게 뭐냐면 모든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법질서와 규제 체계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규제 체계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라는 가짜 인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마저도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면서 네. 우리나라 내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제품은 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 보면 막 질타를 하고, 네, 하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네티즌들이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에서 법적 인격, 이 기업이라는 이 인격, 법인격을 대하는 태도, 기업을 대하는 문화 이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구 선진국에선 과연 기업을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가 이거를 좀 원점에서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경제 성장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네. 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지금 자꾸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에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에 한국 이제 레킷 벤키저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한 건가요? 독성이 있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피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독성이 있는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건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네. 왜 2011년부터 이 국가가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릴 정도로까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야 뭐 소비자 앞에 나서네 이렇게 좀 늑장 대처를 하느냐 이거부터 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속속 밝혀지는 의혹들이 이 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처음 출시할 때 독성 시험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독성 시험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되는데 더 문제가 영국에 있는 본사하고 한국에 있는 지사하고 이 영업 관계에 있어서 네. 밀접하게 어떤 지시 뭐 이런 보고 체계 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영국에 있는 본사도 좀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록시 무슨 뭐 과거 대표이사 이런 분들도 예. 분명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밝혀야 그렇겠네요. 그래서 영국의 본사한테 문제가 있다면 한국의 사법당국이 영국 본사한테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야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찰이 또 일단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옥시는 원래 이제 국내에 있었던 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레킷 벤키저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2001년부터는 새 제품이 옥시에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레킷 벤키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방식으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의혹이 있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레킷 벤키저의 이런 제품들에서는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그것이 이제 뭐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네. 뭐 레킷 벤키저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뭐 법정 다툼이 있고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벌어진 것과 같은 거의 뭐 말하자면 우물에 독약 푼 거랑 거의 비슷한 지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물에 독약을 풀었을 때 뭐가 문제냐면 독 성분이 위 점막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가습기 살균제라는 건 뭐냐면 이 독 성분이 폐 점막, 기관지 폐 점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네. 우리가 보통 독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가습기도 본질적으로 점막을 통해서 그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의외로 또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또 그 위험성을 잘 인식을 그렇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막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어떤 위생 이거는 또 은근히 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네. 있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물에 독약 푼 거랑 똑같은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이런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레킷 벤키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없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영국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네. 어떤 처벌을 받느냐. 예. 영국은 기업이라는 아까 제가 가공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한테도 과실치사라는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고 가짜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도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기업한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 세월호 사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 담당자, 개별적인 사람은 막 재판정 가서 뭐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고 이렇게 되지만 기업이라는 그 가공의 인격, 기업은 지금 청해진 해운 1심에서 예. 벌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킷 벤키저 코리아도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유죄가 나와 봐야 끼케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법적인 체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이 저지른 각 개인이 저지르는 죄는 일반 서민이 그냥 좀도둑질만 해도 엄청나게 처벌하는 식으로 예. 딱 엄격한 법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네. 기업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바로 한국 사회가
이 속도전식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기업은 좀 풀어주자. 그래서 기업이 막 사람을 때리고 내쫓고 이러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도 외국 같으면 그건 절대로 용납이 선진국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인데 네. 한국은 용납을 해줬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 기업이 사람 내쫓는 과정에서 사람이 불구가 되고 막 죽고 이래도 기업이 별로 크게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계 기업이라서 더 질타를 받고는 있지만 이거 한국계냐 외국계냐 이런 차원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그동안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기업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사건인 건데 우리나라 매체들이 자꾸 이것을 한 외국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만 단순화시켜서 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제 정부와 제조, 판매 업체들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네. 알려주시죠. 이 2012년에 그러니까 피해를 본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제 제기한 피해자들 중에는 뭐 13세 소년이 어딜 가나 산소통을 끌고 다니면서 네, 산소호흡기를 항상 달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뭐 벌써부터 무슨 뭐 골다공증도 있다고 그러고 13세 소년인데 뭐 장기도 손상되고 또 어느 집안 같은 경우에는 새 모녀인데 막내딸은 벌써 사망했고 네. 첫째 딸하고 엄마는 폐 이식 수술을 받았고 뭐 이런 집안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012년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이것도 황당한 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4년째 결말이 안 날 수가 있느냐.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 레킷 패키저 코리아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두할 때 그때 손해배상 그 재판도 있었는데 네. 검찰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도대체 국민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들이 4년째, 5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질질질 끌고 있느냐.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회사 탓도 회사 탓이지만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네. 우리 사회 문화, 생명을 대하는 우리 사회 문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고 소비자를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 5년이나 이상 끌었던 사건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단순히 그 생명을 도외시하거나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규제 체제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뭐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규제 완화가 거의 하나의 종교적인 슬로건인 것처럼 틈만 나면 규제 하나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규제가 그렇게 지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규제가 부족했다. 어디서 무슨 화재가 터지면 소방 안전 규제가 부족했다. 뭐 MT 갔다가 뭐 무슨 지붕이 무너지면 이 지붕 건축 안전 관련 규제가 부족했다. 항상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이 문제의 독성 성분이 1990년대 중반에 카페트 항균용으로 허가를 받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스리슬쩍 가습기용으로 전용이 됐느냐. 가습기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본질적으로 그 원리가 결국 카페트 항균용 제품이 식품으로 나중에 바뀐 거랑 똑같은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왜 추가 어떤 뭐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이 도덕적인 책임하에 알아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규제에 의해서 그게 무조건 강제되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규제 및 감시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는. 그리고 폐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도 식품 안전에 준하게끔 똑같은 강도로 규제와 감시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지금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2011년에 국가가 분명히 제품을 수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안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데에는 혹시 무슨
관련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관피와 뭐 유착 관계라든가 예. 서로 봐주고 뭐 이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예. 문제가 혹시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서 예. 이거는 거의 세월호 사건에 준하는 내지는 네. 세월호 사건 그 이상 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자꾸 매체들이 이거를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옥시라는 정체불명의 외국 회사의 도덕성 문제, 옥시라는 회사는 이상에 있지도 않은데 어떤 레킷뱅키죠. 어쨌든 그 외국계 한 회사의 도덕성 문제로 자꾸 이거를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이건 한국 사회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고 네.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불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데 일부 뭐 소비자 단체에서 지금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레킷뱅키저 코리아에서 파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제품, 몇몇 제품도 있고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일부 제품은 살짝 매출이 뭐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뭐 멀쩡하게 잘 팔리고 있는 제품도 뭐 여전히 또 많다고 그렇겠죠.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레킷뱅키저 코리아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상 초유 수준의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밝혀진 피해자가 한 140명 이상 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최소 몇십만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수준의 지금 재앙이 닥친 건데 그러한 수준의 재앙이 닥쳤으면 서구권 같으면 거의 뭐 회사가 망할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멀쩡히 지금 뭐 장사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한국 기업이 어느 기업이라도 한국 소비자를 여전히 무시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불매 운동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 불매 운동조차도 아무런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니까 한국 소비자를 누가 무섭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꼬집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 속도전, 한강의 기적 이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업 중심으로만 흘러갔다. 그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이 여러 가지 기업 확장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도외시해왔다. 이제 진정한 선진 사회로 도약하려면 네. 이제는 우리가 국민 생명을 챙기고 소비자의 권익을 챙기고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피해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10만 명. 예, 뭐 어떤 뭐 수십만에서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피해를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렇죠. 일단 독성 성분을 폐로 흡입한 것 자체가 피해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네. 총 피해자는 몇백만 단위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사무실에서 가습기 사용하는 한 경우도 제품이 있는데. 팔린 게 450만 개가 예. 넘었으니까 다른 제품도 많거든요, 이게 예. 지금. 그리고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피해자 집계조차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국민 생명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챙기고 소비자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느냐. 강력하게 어떤 그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들도 한국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이제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외국 회사들 인식이 한국은 뭔가 좀 살벌한 나라다. 한국 가서 괜히 허튼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인식을 국제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예.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하재근의 도시락,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